삶이 흔들릴 때 뇌과학을 읽습니다. 이케가야 유지 지음. 뇌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 성장한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뇌세포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의 뇌과학에 따르면 이 통설은 잘못되었다. 신경세포는 평생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언제 어디서든 신경세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뇌 속에서도 특정한 장소의 신경세포만이 증식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기억을 조절하는 부위인 해마의 신경세포다. 그렇다면 기억력과 신경세포의 증식은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뒷받침하는 3가지 연구가 있다. 우선 미국 로트거스 대학 소어스 교수의 연구다. 그녀는 실험지의 기억력에 대해 연구하며 2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사물을 학습하면 해마의 신경세포 증식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기억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일수록 새로운 신경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 다음 런던 대학의 머콰이어 교수는 독특하게도 런던의 택시기사를 주시했다. 런던 시내의 도로는 거미줄처럼 복잡한데 택시기사가 되려면 그 복잡한 도로를 모두 외워야만 한다. 머콰이어 교수는 수많은 택시기사의 뇌를 조사해 베테랑 운전사일수록 해마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마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세포가 많이 증식했다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굴드 교수의 실험은 기억력과 신경세포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실험지의 해마에서 신경세포 증식 능력을 제거하자 그 지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된 것이다. 다시 말해 신경세포의 증식은 학습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런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경세포의 증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꾸준한 학습으로 뇌를 자극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것 역시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 새로운 사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쥐를 사육하는 상자에도 쳇바퀴나 사다리 같은 새로운 자극이 되는 놀이기구를 넣어두면 신경세포의 증식이 매우 활발해진다. 덧붙여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유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애정을 충분히 받는 것이 해마 신경세포의 증식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어 굴드 교수가 발표한 다음의 논문의 내용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데 대인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수록 신경세포의 증식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직장 상사들의 뇌 신경세포 증식력은 언제나 나의 뇌보다 뛰어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말이다. 앞으로 뇌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상사 앞에서 겉으로는 굽실거릴지언정 속에서만큼은 약간 우습게 깔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뇌 일부를 잘라냈더니 생긴 놀라운 일. 해마는 넓은 의미로 보면 대뇌 피질의 일부다. 대뇌 피질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것인데 그 중에도 새로 생긴 신피질과 약간 원시적인 고피질이 있다. 해마는 그 중에서 고피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뇌의 구석 쪽에 자리하고 있어 특별히 대뇌 변연계라고 불린다. 대뇌 신피질은 의사결정, 기억저장,
행동계획, 가치 판단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뇌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6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층수를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 이래저래 복잡하다는 의미이다. 반면 고피질에 포함된 해마는 2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다. 나를 비롯해 세계 연구자들이 해마에 주목하는 이유다. 해마의 비밀을 알 수 있다면 그 지식을 통해 더 복잡한 심피질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해마가 가진 독자적 기능이다. 해마라는 부위의 존재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해마, 히포캄푸스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르네상스 후기의 이탈리아 해부학자 아란티우스의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 이름의 유래는 아란티우스도 밝히지 않아 확실치 않지만 몇 가지 설이 있다. 이를테면 히포캄푸스는 해마라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해마가 꼬리를 말고 있는 형상과 비슷하다는 설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타는 바다김을 히포캄푸스의 꼬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뇌에서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었다. 해마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된 것은 1957년 스코빌과 밀러의 논문이다. 이때 이것이 발표되기 4년 전인 1953년에 놀라운 한 사건이 발생한다. 1953년 9월 1일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병원에 HM이 찾아온다. 그는 간질을 앓고 있었다. 그는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축두 옆 간질이 상당히 악화한 상태였다. 검사 결과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무래도 해마 주변인 것 같아 신경외과의 스코빌은 해마를 포함한 축두 옆 안쪽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2, 3일 후 HLM 의식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간질 발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약으로 발작을 멈추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개선되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해마를 잃은 HM이 새로운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HM은 수술 이후 전에 일은 모두 잘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도 알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판단력도 정상이었다. 오히려 수술 전에는 104였던 IQ가 수술 후에는 112까지 높아졌다. 그런데도 새로운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의사가 질문하면 즉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날짜를 물어보면 언제나 1953년 3월이라고 답하였다. HM의 뇌에는 새로운 기억이 남지 않고 수술 전의 시각에서 정지해버린 것이었다. 그는 바로 다음날 의사가 다시 진찰할 때면 언제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의 기억은 하루는커녕 불과 몇 분밖에 유지되지 않았다. 본인은 언제나 꿈에서 막 깨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런 증상을 통해 해마는 기억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래된 기억은 남아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해마는 기억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억을 저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해마는 기억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뿐이다. 해마에서 기억을 만들면 그 기억은 다른 부위에 장기 보관된다. 여기서 다른 부위란 아마도 대뇌 피질로 추측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억을 떠올리는데도 해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HM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마가 없어도 유창하게 술술 말할 수 있고 오래전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해마는 어디까지나 뇌에 새로운 기억을 새기는데 필요한 장소다. 훈련으로 기억을 강화할 수 있을까? 그럼 해마를 단련시키면 기억력이 높아질 수 있을까? 해마를 어느 수준까지 단련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억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몇 가지 존재한다.
앞서 소개한 굴드 박사의 또 다른 실험에 의하면 쥐의 신경세포 증식 능력은 한 마리 기를 때보다 여러 마리를 함께 기를 때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암컷과 수컷을 섞어두면 그 효과가 더욱 커졌다. 여러 마리를 함께 사육할 때는 인간 사회와 유사하게 강한 쥐와 약한 쥐가 생겨나는데 이때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한 쥐의 세포 증식 능력이 약한 쥐에 비해 더욱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운동하는 것, 학습하는 것으로도 해마의 세포 증식은 더욱 활발해졌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내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해마의 신경세포가 증식 능력을 지닌 것을 이용해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